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믹스드 프레시전이라고 부르고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딥러닝을 계산할 때 GPU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GPU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연산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서 나오게 된 것들이고, 옛날에는 GPU를 여러 개 쓰지 않고 하나의 GPU에서 최대한 많은 그 웨이트를 올려가지고 되도록 큰 모델을 넣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즉, 그 뒤로도 결국 효율과 돈,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디언트, 벡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플러팅 포인트를 가지고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로팅 포인트를 32비트 쓰느냐 아니면은 16비트를 쓰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게, 그러니까 프레시전이라는 게 정밀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얼마나 정밀하게 이 소수점 아래를 계산할 거냐, 몇 번째 짜리까지 이걸 계산할 거냐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플로팅 포인트에 몇 비트를 넣는지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아래쪽 32비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셨으면 이제 다들 아시겠죠? 맨 앞에 사인이라고 돼 있는 게 뭐 부호를 얘기하는 거고, 익스포넌트가 기본적인 범위, 그리고 디짓이 이제 그 정밀도를 계산하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범위로 나뉘어져 있게 돼요. 얘를 전부 다 줄이게 됩니다. 16비트 위에를 보시면 사인 부호에다가 한 비트 쓰는 건 동일하지만 나머지에다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비율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세하게 이걸 알 필요는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넌트 범위가 줄어들어서 가장 낮은 숫자, 가장 높은 숫자가 줄어들게 되었고 적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정밀도도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논문에는 뭐 웨이트를 업데이트 하는데 중간에 뭐 16비트로 어떻게 바꾸고 FWD라고 이제 포워드, 백워드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이미지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포워드 패스가 있고 백프로퍼게이션, 백워드 패스가 있는데요. 모델 쪽은 16비트로 하고 옵티마이저 쪽은 32비트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정밀도라는 게 중요한 게 대부분 옵티마이저에서 로스를 계산할 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스를 할 때까지 정밀도를 낮춰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이 미묘한 학습들,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일정 이하로 낮아졌을 때 그거를 반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영향력도 굉장히 적어지게 되니까 그런 미묘한 디테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옵티마이저 쪽은 32비트를 사용하고, 반대로 그냥 모델에서 포워드 패스를 쓸 때는, 그 계산을 할 때는 어, 손실은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나온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근데 어디가 포워드 패스고 백워드 패스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weight라고 되어 있는 주황색이 딱 두 개 있죠? 아래에 있는 weight, 여기가 이제 모델이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eight가 업데이트된 상태로 시작한다 했을 때 16비트로 시작하게 되고 한번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받아서. 배치 하나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로스가 나오는데, 요 로스는 32비트로 나오게 돼요. 계산을 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얘를 16비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야지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그러니까 웨이트에다가 16비트로 걸려 있으니까
이게 적용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때 로스를 한번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범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꿔버리게 되면 손실이 많으니까 뭐 스케일을 맞춰주자. 그래서 손실을 줄이자라는 개념이고요. 이걸 하면은 이 로스를 그레디언트로 바꿔요. 백프로퍼게이션 적용을 통해서 모델에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미분값이죠. 그럼 이제 다시 얘를 옵티마이저에서 계산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에 바꿔줘야 되니까 일단 32비트로 바꾸고 스케일링 되어 있던 거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거치면은 옵티마이저가 볼 때는 32비트에 제대로 된 그레디언트만 볼 수 있게 되고 이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시켜주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믹스드 프레시전의 과정이고요. 요게 얼마나 차이를 갖다 주느냐 했을 때 위쪽에 이제 메모리를 많이 적게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레귤러 플러 32로 했을 때는 22기가를 쓰게 되는데 믹스드 프레시전으로 16비트로 낮추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델에선 16비트를 쓰고 옵티마이저에선 32비트를 쓰는 그것만 해도 이게 모델에서 거의 한 5기가 정도가 줄어들게 되어서 17기가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bfloat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제대로 읽으면 brain 플로팅 포인트라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얘는 무엇이 다르냐면 인공지능 전용으로 나온 형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용 GPU에만 지원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엑스포넨트 여기가 범위를 가지게 되고 프랙션 F 여기가 정밀도를 가지게 되는데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정밀도를 최대한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해서 범위를 그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8비트를 사용하고 정밀도는 좀 더 손해봐서 안 그래도 23비트에서 10비트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 더 줄인 7비트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삐플러트 16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시간은 삐플러트 16이 조금 더 걸리나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32비트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몇 배 빠르게 되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옵티마이저 계산도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게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군데만 16비트로 하는데 시간이 저렇게 빨라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32비트에서 16비트로 해서 2배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거의 한 4배가 줄어드니까 신기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모델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고 배치 사이즈를 한 번에 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퍼센트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포워드랑 백워드, 백 프로퍼게이션과 포워드 패스에 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훨씬. 그러면은 메모리는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냐? 라고 하면은 이 메모리들은 대부분 옵티마이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속 계산하고 어, 옵티마이저 종류 중에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게 아담인데 아담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야 되고 모멘텀을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 더 레이어마다 어댑티브하게 적용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의 정보를 전부 다 담아야 되다 보니까 SGD에 비해서 훨씬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에서 대부분의 메모리를 들고 있어서 메모리 줄어드는 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근데 실제 시간으로 봤을 땐 엄청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용하는 추세다, 요즘은. 학습을 몇 배로 빠르게 해주니까. 그럼 이제 오른쪽에 B플롯을 이용하는 게 시간은 좀 더 늘어나도 정확도에서 더 유리하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요 사람이 실행한 게
버트 쪽에 디스틸 버튼가 그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슷하게 나오고 조금 더 디플로트 16이 안 좋게 나오긴 했으나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훨씬 좋게 나옵니다. FP16은 성능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인데 디플로 16은 성능 하락이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느껴져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는 A100밖에 없어요. 쓰려고 하면은 클라우드 GPU에서 A100 쓰는 것밖에 답이 없다. 특히 거대 모델을 플로트 16으로 하면은 성능이 박살나고 막 넌값 뜨고 그러는데 그런 거 방지하려면 그냥 돈 좀 내고 B플러트 16으로 최종적으로는 학습시키는 게 좋다. 평소에는 그냥 어떤 모델이 어떤 GPU든지 간에 최적화해서 일단 실험을 하는 거고. 16비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명강이라 질문이 없나 봐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명강의를 이어가 볼게요. 네, 남은 거 별로 없고 그냥 코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 튜토리얼 코드를 가져왔는데 파이터치 공식 문서에 있는 튜토리얼 코드고요. 이게 조금은 지금이랑 다른 너무 기초적인 코드로 되어 있어서 살짝 바꿔놨습니다. 맨 처음에 모델 이제 불러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CNN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뭐 이렇게 넣는 거고 옵티마이저를 할 때는 아담이나 아담 W를 사용하면 되는데 러닝레이트 적고 간단한 코드예요. 에포크 몇 번 돌릴 건지 뭐 데이터에서 불러오는데 인풋 타겟 이렇게 할 거다. 모델에다가 인풋 넣고요. 그렇게 나온 아웃풋과 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타겟을 로스에다 넣어요. 로스 값이 나오고 백프로퍼게이션을 넣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다가 모델에 여기까지는 이제 모델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모델이 아니라 모델에서 백프로퍼게이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옵티마이저에서 실제로 스텝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가 학습이에요. 여기는 초기화고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 로스 계산, 백프로퍼게이션, 옵티마이저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다시 보시면은 밑에 포워드 패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스 구해진 걸로 백프로퍼게이션 하고요. 가장 오른쪽에 업데이트 웨이츠까지 가게 되는 거가 이제 32비트로 전부 다 이루어진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16비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바꿔야 하면은 요 두 줄입니다. 포워드 패스 그리고 로스를 계산하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거느냐라고 했을 때 다 제공을 합니다. 간단하게. 토치 오토캐스트. 그러니까 내가 쿠다에다가 GPU에다가 올리고 있는데 플로팅 포인트 16비트. 내가 이걸 16비트로 바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면 이름 그대로 자동으로 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서 받은 인풋이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들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16비트로 바뀌게 되고요. 아웃풋도 16으로 나오고요, 자동으로. 여기 타겟도 16비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거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 32비트로 바뀌게 돼요. 로스가 16이고 밖으로 나올 때가 32비트.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 위에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16비트에서 32비트로 넘기게 되면은 손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버려지는 값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생짜로 짜면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걸 걸어주게 될 텐데
그레디언트 스케일링을 하기 위한 스케일러를 명시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데 로스를 바로 백워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한테 스케일링을 시켜가지고 로스를 백워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스텝을 옵티마이저에서 할 때도 다시 옵티마이저가 만약에 0, 그러니까 완전 모든 값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16비트로 바꿀 때 0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큰 값으로 그냥 0으로 나눈다거나 하는 값들이 생겨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는데 무한대 값이 나왔다. 그래서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난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값이 나오거나 제로 값이 나오면은 옵티마이저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스킵해버리는 쪽으로 도와주는 게 이 스케일러의 스텝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랑 다시 보시면 로스가 그냥 백워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을 끝낸 상태로 로스를 업데이트하게 되고요. 옵티마이저가 그냥 무조건 스텝을 거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 과정에서 난 값이 뜨거나 아니면 0 값이 나오면은 스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면 스케일러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도 이 올바르게 된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보시면 로스랑 옵티마이저를 다룬 그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같이 해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실제로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적용하는 것 자체는. 이제 B플로트 16 하는 건 더 쉽습니다. 이 코드에서 앞에다가 B 하나만 붙여주면 돼요. 여기 그냥 토치 플로트 16으로 바꾸자 라고 하는 걸 브레인 플로트 16으로 바꾸자 라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학습을 시킬 때 요 우리 2B3 세컨드 브레인 썰드 아이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랩이 그래요. 랩이 싱글 GPU는 아니에요. 이제 멀티 GPU까지는 있어요. 멀티 GPU까지는 있는데 얘를 A백은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멀티 GPU 2080 Ti가 4개 있는 게 그냥 제일 쓸만한 서버죠. 옛날에는 정말 이게 최첨단 그냥 미친 스펙이었는데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 사이에 좋은 게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브레인플러트 16을 우리가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32비트를 해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랭귀지 모델들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대로 쓰려고 할 때 저 둘로 하지 않는 이상 성능 하락이 나요. 그러니까 리프로듀스가 안 돼요. 저 라마 쓰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FP16을 갖다 쓰게 되면은 성능이 얘네가 제시한 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저렇게 브레인플로우 16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성능 하락을 없애려면 느리더라도 플로팅 포인트 32를 쓰거나 돈을 내고 PF16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처음엔 어떻게 하냐? 연습 단계, 맨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그냥 FP16을 쓰면 돼요. 이거 뭐 어쩌겠어. 근데 이거 테스트. 맨 처음에 이게 괜찮은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느려도 일단 한두 번 돌리는 거니까 FP32를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할 때는 FP16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값들이 좋다. 뭐 어떤 데이터는 빼야 되고 정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면은 딱 마무리. 최종 하이퍼 파라미터로 하는 걸 FP32로 일단 한번 해요. 아니면은 여기 아니면은 이거를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삽니다. 런팟. 런팟에 가서 200 곱하기 4개짜리를 삽니다. 뭐 2개? 아니면 200 곱하기 4개? 이런 걸 삽니다. 이걸로 브레인플로트 16을 적용하면 돼요. 요 위에서 짠 코드, 여기서 짠 코드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앞에 B만 붙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서 BF16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요게 현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 있고 그냥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A백으로 학습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이렇게 처음에 FP31을 일단 내가 잘 다운받은 게 맞는지 코드상 틀린 건 없는지 하고 리프로듀스가 되는 걸 확인하면은 연습,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실제로 적용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튜닝을 하고 할 때는 FP16으로 적당히 경향성만 보고 그렇게 다 되고 나면은 32로 하거나 아니면 PF16을 적용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만 돌려보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